자, 이자 배당 소득 원천 징수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있던 이 문제가요, 많이 줄었네요. 원천 징수 관리 부분이 원래 세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문제를 지금 두 문제로 줄여가지고 끝나는 걸로 지금 처리가 됐네요. 시험이 바뀌면서. 이 부분은 이자 배당 소득 요 주어진 대로 자료 입력을 하시면 되겠는데, 요 주어진 자료 신동규 3100번 주민번호, 그래서 이대로만 넣어주시면 되는 것이라서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으로 들어오셔서 해당되는 달이 4월달로 돼 있으니까 4월달로 찍어주시겠고요. 코드 부분은 두 번 톡톡 찍으셔서 신동규 확인해 주시겠고, 자, 그러면서 이때 귀속 밑에 부분이지요. 귀속 연월일 부분에다가 2021년도 4월달, 그리고 지급은 4월 29일 이렇게 되겠어요. 채권 이자 요 부분은 상단이 이제 여기 지금 위쪽에 보면 여기 내용 중에 배당액은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고, 요 코드가 다 알려주고 있어가지고 이 코드를 안 알려주면 우리가 다 찾아서 넣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151번은 소득 구분은 151번으로 자동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는 코드 여기 있죠? 이 자리. 이 자리도 B52번으로 찍어주시면서 내국법인 비상장회사예요. 확인 한번 찍어주시겠고, 자, 요거를 딱 넣어주시면은 세율이 뜨는데, 이때 이자, 여긴 채권이자가 아니고 이자 지급 대상 기간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저 금액이 지급 금액이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네. 700이라고. 여기다가 지금은 이 배당 소득이기 때문에 금액에다가 배당을 700 준다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14% 해서 세금 계산 98만 원 소득세 계산되고, 지방소득세는 이거에 10% 계산되고 끝나버려요. 자, 뭐 특별히 할 게 없죠. 계좌번호가 있었나요? 네,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그 전에 자료 입력해 놓은 거 있으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끝났어요. 아주 간단하게 됐죠? 네. 네. 자, 그러면은 나오셔가지고 이 문제는 닫아버릴게요. 자, 닫고 새로 모의고사, 자, 2회로 가보겠습니다. 모의고사 2회. 자, 2회 법인 조정 쪽이 조금 이제 더 해줘야 될 부분이니까 TAT 1급에서 2회 거, 자, 요거를 복구를 하시면 되겠죠. 복구. 일단은 회사 아무 회사나 들어오신 다음에 회계 쪽에 밑에 백업 데이터 복구 눌러주시겠고, 자, 드림 파일들 찾으셔서 쭉 2회 딱 찍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지금 행복전자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네요. 행복전자로. 그래야 법인 조정하실 수가 있어서 복구 5148로 복구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상단 위쪽에 오셔가지고 5148번 행복전자로 확인해 주시면은 준비는 끝났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시작해 볼게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쭉 내려서 자, 1번.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요거는 이제 법인 조정 쪽에 보시면은 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1번으로 많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상단 위쪽에 세로 불러오기를 먼저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세로 불러오기를 딱 찍어주셔가지고 예 눌러주시면 위쪽은요. 위쪽은 방금 우리가 여기 전체 메뉴 쪽 수익 금액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작성했던 요 아래쪽에 요 금액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조정 후 수익 금액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1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한 거 있죠? 1년 거. 그 금액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 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차이가 나는지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서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별도로 뭐 합계 등록 같은 거 없어요. 거기다가 조정을 하는 건 아니고 왜 차이가 나는지 이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 자리는. 그리고 요거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 과표로 신고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자, 우리 경은 씨 네. 네, 여기 있던 이 금액 있죠? 이 금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했던 1년 거 금액하고 대체적으로 누가 더 많을까요? 금액이? 이게 1번, 여기 예, 이게 1번 수익 금액이에요. 여기 과세 표준 여기요. 수익 금액 과세 표준, 그러니까 2번 아니면 1번. 어느 게 더 많냐고요? 어느 게 더 금액이 많이 들어갈까요? 2번이요. 2번이. 왜 2번이라고 생각하셨죠? 여기 금액이 네, 합계가 네, 1억 6,300, 예, 예. 자, 네, 해서 3만 예, 800인데 네. 여기는 그렇죠, 천. 그렇죠. 네. 맞아요. 해서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2번이 항상 금액이 커요. 다시 한번 잘 보시면은 금액을 잘 보시면 이 금액하고 밑에 있던 이 합계 이 금액하고 비교를 하시면은 항상 이 부가가치세 이 부분이 금액이 큰데 그 이유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건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인데 우리 그 차 같은 거 팔잖아요. 차 네. 같은 거 팔았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에서는 유형 11번으로 신고를 하죠. 매출로. 네. 그렇지만 상단 위쪽에서는 이 손익계산서 매출에는 들어가지가 않고 손익계산서 아래쪽 있죠. 영업의 수익. 네. 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가지고 항상 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더 금액이 커요. 대부분이. 음,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1,000만 원 차이 나죠. 1,000만 원. 네. 이 1,000만 원이 왜 차이 나는지 여기다 작성을 하시면 끝나는 서식이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일단 이 서식이 어떤 서식인지 이걸 보셔야 돼가지고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중간중간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를 하잖아요. 6개월에 예정 확정 또 나머지 후반부에 또 예정 확정해갖고 4번 신고하는 것들을 나중에 이 법인은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거 갖다가 이 내용 갖다가 3월에 신고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불러오기 눌렀으면 자, 요 자리에 오셔서 요거 보시고 경비율 코드랑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300, 100 해서 제품 매출 금액을 이렇게 전부 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해서 여기 지금 수입 조회를 찍어가지고 여기는 제품 매출만 들어가야 되니까요. 404번 금액으로 다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엔터 빵빵 오셔서 다시 한번 또 515050 찍어주셔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또 한번 수입 조회 누르셔가지고 상품 매출을 또 눌러주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똑같은 금액이라도 제품 매출하고 상품 매출하고 나눠주시고 두 번째 이 제품 매출 중에서 6,200만 원은 해외 수출분이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 여기죠. 여기 상단 위쪽. 그래서 계산기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1359 400 쭉 오셔서 자, 그 상태에서 빼기 62 0000 해서 빼가지고요. 여기를 고쳐주셔야 돼. 1297400 이렇게. 그러면은 수입 상품으로 6,200이 들어갔죠. 네. 그 자리를 0으로 처리를 해주시면은 수출 쪽으로 자리를 이동시켜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단부를 고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00만 원 차이 나는 것을 일괄 작성 쪽을 눌러주셔가지고 왜 차이가 나느냐? 항상 기준이
부가세 신고서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많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23번 개인적 공급했던 부분 있어요. 개인적 공급했던 부분도 자, 우리 손익계산서에서는 그거 매출로는 안 쳐요. 그치만은 신고서에서는 500만 원이 개인적 공급해서 유형 14번이 되겠죠. 14번 간주 공급으로 처리됐다고 여기다가 500만 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서에 500만 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또 25번을 가보시면은 유형자산 또 매각했다고 이렇게 800만 원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오셔가지고 유형자산 여기도 부가세 신고서에 800만 원이 이렇게 더 있다고 해서 신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또 800을 넣으시는 거고요. 여기도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32번을 보시면은 매출 누락이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32번 칸에 보시면 이 자리가 부가세 신고서에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300 이렇게 늘어소린 거예요. 여기도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마이너스고 어떤 때는 그냥 쓰느냐, 즉 신고서가 기준이다. 그래서 신고서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쓰시는 거고 신고서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빠졌다고 마이너스 300을 넣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읽어볼게요.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에 입력된 제품 위탁 판매 누락분 해서 위탁 판매 누락분으로 당해년도 회계 장부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300을 써주시면은 아래쪽에 1000만 원 금액이 딱 맞춰졌죠. 네. 그렇게 하고 선택을 딱 눌러주시면은 선택을 딱 찍어주시면 잘 마무리가 되고요. 서로 차액 1000만 원에 대해서 금액이 맞았기 때문에 얘는 저장하고 끝내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거는 조정후 네. 수익금액 명세서는 별도로 합계 등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쭉 오셔서 여기 자 시험 문제는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물어봐요. 어려울 것 없이 제품 매출 5번 국내 생산품 금액 얼마냐 그랬으니까 5번 오셔가지고 이 제품 매출하고 관련해서 요거지요. 129740000이 정답이 되겠죠. 129740000. 그 다음에 또 밑에 상품 매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지금 해서 상품 매출 오셔가지고 요 자리가 되겠죠. 268600000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네. 여기 50번 50번에서 차이가 얼마 나느냐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도 센스 있게 여기 밑에 차익이 딱 뜨니까 그거를 쓰셔도 상관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7점이 확보가 됐고요. 자, 성급비용 가볼게요. 자, 성급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계 쪽에서 12월 31일자에 일반 전표 부분에 12월 31일자에 수동으로 해갖고 결산하실 때가 있어요. 수동 결산하실 때가 있는데 지금 언뜻 가서 보니까요. 성급 잡힌 거 하나도 없네요. 지금 보니까. 없잖아요. 지금. 우리 평소에 결산하실 때 12월 31일자에 뭐 차변 쪽에 성급비용, 대변 쪽에 뭐 보험료 이런 식의 분계 좀 보셨죠? 네. 예,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우리가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뭐 5월 1일자에 보험료 해가지고 납부를 했다. 그랬으면은 12월 30일 날 이 중에서 얼마가 이번 연도 거가 아닌데 여기 지금 있으면은 정리를 해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좋게 120만 원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5월 달이니까 이번 연도 거는 5, 6, 7, 8, 9, 10, 11, 12 해서 요 정도 즉 8개월 거죠. 8개월 거가 이번 연도 거고 80만 원이 내년 그러니까 다음 기수 거는 1월부터 시작해서 넉 달 거 해서 40만 원이 다음 연도 거기 때문에 요거를 분명히 이렇게 정리하는 10월 31일 날 분계를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40만 원, 40만 원. 자, 이렇게 했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건데 지금 보면 하나도 안 해놨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셨을 때 자본금과 적립금 일단 이거부터 나와요. 항상 이 문제는
조정 명세서에 보니까 전기예요. 지금이 2021년도 자료잖아요. 이 자료는 2021년도 우리가 법인 조정하는 것인데 얘는 전기 거기 때문에 20년도 거. 그래서 유보사항이 성급비용 해갖고 보험료가 240만 원이 찍혀 있었네요. 자, 이 말 뜻은 2020년도 결산할 때 여기다가요 성급비용으로 240만큼 이렇게 썼단 얘기거든요. 240만큼 이렇게 썼단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언제였느냐면은 2020년도 12월 31일자에 이렇게 떼는 거고 이 내용 중에 잘 보니까요. 자, 이 성급 기간이 1년 거가 아니고 240만 원이 1년 거가 아니고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2년치야. 이게 2년치. 2년 거. 그렇다면은 오늘은 바야흐로 몇 월 며칠이지요? 오늘이 2021년도 지금 12월 31일 기준해서 자, 12월 31일 기준해서 여기 지금 금액 중에 이게 지금 2년 거잖아요. 올해 거. 지금 올해 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성급 비용 240 중에 성급 비용 지금 지난번에 240을 잡아놨는데 이 중에 이제 반절이 지금 이게 2년 거니까요. 월할 계산하라고 했지만 이게 월할 계산하라고 했지만 24개월 분에 1월 달이기 때문에 12월 분에 해당하는 즉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요.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이 이번 연도 보험료로 지금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 여기까지도 이해되셨나요? 네, 예,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는 법인 조정 쪽에 오셔서 자, 성급비용 찍고 들어갔어요. 성급비용 찍고 들어왔는데 얘네들 거는 이번 연도 거고 지난번 정기과 합계 등록 여기 지금 누르셔가지고 지난번에는 요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했었거든요. 송금 불산입으로 240만 원을 이번 연도 거 아니야 하고서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했었는데 이번에는 1년치 즉 12달 거에 대해서는 선급 비용으로 잡았던 이 보험료 부분이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이 이번 연도 거는 이제 요거 감소로 처리를 해서 이번 연도 송금으로 잡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이거 하나 처리를 먼저 해주셔야 돼. 그래서 항상 정기 거 놓치지 말고 처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면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 조회를 하셔가지고 날짜 7월달 1일자 오셔서 공장 임차료 해서 임차료 821이 아니라 임차료가 519인가요? 해서 자, 임차료 맞죠? 이렇게 오셔가지고 공장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519번 해서 요 사항들을 다 메모를 해야 돼요. 메모를 다 해야 돼. 1,000만 원. 근데 친절하게도 여기 다 해놨어. 7월 1일자 공장 임차료 1,000만 원 우리빌딩 기간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뭘 메모를 하셔야 되느냐면 이렇게 차변 쪽에다가 공장 임차료라고 분개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두 번 톡톡 찍어보시면 아래쪽에 분개가 보인다고 임차료라고. 보이시죠? 네, 그랬을 때 이거를 12월 31일 날 이번 연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선급으로 해갖고 처리하는 결산할 때 처리하는 분개가 있으면 여기 지금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보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선급비용 잡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한쪽에다 그 금액을 메모를 하면 되는데 지금 0이에요. 0. 자, 그래서 요 주어진 자료 가지고 자, 오셔서 여기다 넣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 구분 등록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구분 등록에 보면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건데 별도로 새로운 걸 추가하실 때는 구분 등록에다가 하나 넣고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다 있네. 임차료도 여기 있고 보험료도 있는 내용이라 추가할 것 없어요. 그냥 바로 선급 자, 임차료 3번이죠. 적요 부분 공장 임차료 이렇게 쓰시고 거래처 두 번 톡톡 찍어서 우리은행 우리빌딩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간 잘 쓰셔야 돼. 여기가 2021년도 기본이 1월 1일로 돼 있는데 7월 1일부터 2022년도 6월 30일까지 쓰시고 지급액이 1,000만 원 이렇게 딱 쓰시면은 아이고 10,000원 썼네요. 1,000만 원 딱 쓰시면은 성급 비용이 이게 내년도 비용이 요만큼이 딱 계산이 돼요.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면 12월 31일 결산할 때 수동으로 차변에 성급 임차료 성급 비용으로 실기니까요. 4958 이렇게 처리하고 대변 쪽에는 임차료를 빼는 이런 분계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방금 보셨다시피 하나도 잡은 게 없죠. 회사 계상액이 빵이죠, 빵. 네. 그죠? 하나도 없어서 이만큼에 대해서 우리는 세무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느냐면 지금 과하게 여기 지금 7월 1일 날짜에 과하게 차변의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잡혔기 때문에 반대편 송금 불산입 쪽으로 해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공장 임차료 해서 뭐 성급 쓰셔도 되고 성급 공장 임차료 이렇게 쓰셔도 되고 편하게 쓰시고 4958904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송금 불산입이에요. 비용에서 빼야 돼. 이번 연도가 아니니까. 라고 하는 세무 조정하시는 거고 이러한 사항들은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처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이게 지금 이제 다음 기수로 넘어가면 아까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정기 자료가 되겠죠. 그럼 이 중에 이번 연도 해당하는 게 있으면 이제 이쪽에다가 해서 이번에 이제 송금 해당되니까 반대로 빼고 유보 감소가 처리가 되겠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고 하나 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입력 다 하고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급 보험료예요. 이번에는 이거 두 번째 거예요. 자동차 보험료 찍으시고요. 거래처는 미래화재 해상보험 찍었고요. 아까 똑같아요. 기간도 8월달 9일부터 2022년도 8월달 8일까지고 132만 원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성급비용 금액이 자 79만 5천 616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하나도 했나 안 했나를 가서 봐야 돼요. 이 회사 계상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아까 원장 조회하셔갖고 보험료니까요. 821 찍어서 자 이런 식으로 가서 보는데 요 금액 132만 원짜리 금방 있었고 12월 31일 날 성급 비용으로 70만 원 잡았다는구만요. 우리 회사에서 분계 보니까 성급 비용으로 70 잡았죠. 네. 그러면은 아까 요거 입력을 했을 때 다시 들어와서 자, 두 번 톡톡 찍어주시면 다시 열려요. 여기 회사에서 70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9만 5천 요만큼만 자 요것만큼에 대해서만 조정이 들어갔어야 되죠. 합계 등록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는 이미 한 차례 했어요. 이거는 합쳐진 금액이고 각각 건별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밑에 오셔서 자, 여기도 성급 자동차 뭐 보험료 쓰셔도 되고요. 보험료 쓰셔도 되고 95,616원 쓰셔서 이번에 송금 불산입이다.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을까요? 네. 너무나 많이 비용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번 연도가 아닌 애들은 지금 빼주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해서 저장하고 복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방금 여기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요. 항상 정기분권 먼저 저는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금방 두 건에 대해서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했고 자 공장임차료의 세무조정 대상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요. 공장임차료의 세무 조정 대상 금액은 요거죠. 4958904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성급비용 명세서 조회하셔가지고 자동차 보험료의 세무조정 금액은 95,616원 됐죠? 네. 그 다음에 정기분권은 아까 우리가 했어요.
120만 원, 이 금액 240만 원에 이 반절이 해당하는 것만 2021년도 것만 해당하는 거 월할 계산하셔야 돼서 24분의 12 계산하셔서 이렇게 금액 120만 원 쓰시면은 다 맞았어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업무무관 지급이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말 그대로예요. 업무하고 관련이 없대요.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니까요. 그래서 업무하고 관련 없는 비품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구입을 했어요. 자, 어떻게 구입을 했느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것들, 업무와 관련 없는 것들을 구입하고 그너희들에 대해서 이자를 만약에 줬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이자 비용은 송금 불산입 처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무관 지급이자. 자, 오셔서요. 잠깐만요. 자, 오셔가지고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자, 들어왔어요. 그러신 다음에 이 자리에 이렇게 부동산하고 동산 또 가지급금, 가수금 해서 얘네들 내용들을 을지에다 싹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비품은 동산이고 건물은 부동산이잖아요.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자산 현황이 나오면 여기 다 업무 무관으로 볼 거냐. 11월 1일자에 미술품을 취득했어요. 복도에다가 전시를 했는데 회사 복도에다 전시를 했을 때 1,000만 원까지는 업무 관련으로 봐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까지는 회사 복도에 전시했을 때 미술품 이거는 업무 무관으로 안 봐요. 그런데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었어. 1,200이야. 그럴 때는 업무 무관으로 보고 이 지급이자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200만 조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부. 아, 전부요? 항상 이런 건 알짜리가 없어요. 전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건물 쪽으로 오셔가지고 건물은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니까 2021년도 3월 1일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월 1일자. 여기는 취득으로 구입을 했으니까 취득으로 보셔야 돼요. 이번 연도 취득이니까요. 2억짜리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2억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얘는 동사는 지금 넣으시면 안 되는 거고 비품은 요거는 업무로 보시는 거고 가지급금 해서 이런 것들은 자료 상단에 불러오기 찍어주시면요. 가지급금 자 대표나 이런 양반들한테 돈 빌려줬던 거 그리고 가수금 있으면 자료들은 불러오셔야 돼요. 가지급금이나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은행에서 돈 대출받은 거 그런 것들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잘 넣어주시고 나머지 자료는 없어서 안 낸 거예요. 자료 잘 넣으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갑지로 가요. 자, 갑지로 와가지고 보시면 이자율이 3.8%짜리가 보이네요. 3.8%짜리. 그럼 여기다가 3.8%를 찍어주시고요. 이 자리에. 그러면서 금액 1,140만 원 이자를 지급했어요. 3.8%짜리.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보니까요. 315만 원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인데 원천 징수를 했다고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천 징수를 지금처럼 하지 않았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했다고 나왔을 때가 있고 하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세무조정 요 금액이 자, 어떻게 바뀌느냐면 일단 여기다가 쓰긴 써요. 315만 원을 써주세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로 일단 써주세요. 그 다음에 또 쭉 오셔가지고 요번에는 4.5%짜리 자 2250만 원 이자를 줬고요. 그런데 이때 잘 보시면 478만 원은 건설 중인 본사 사옥에 대해서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잡으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건설 중에 있는 자산 혹은 건물 이런 식으로 자본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가 생기겠군요. 일단 오셔서 건설자금 이자로 478만 원 나갔습니다. 라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해서 첫 번째 이렇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건설자금이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체 이자를 얼마를 지급했느냐면 3,390만 원을 지급을 했어, 이자를. 그런데 쭉 가가지고 그 중에 여기 지금 두 가지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그리고 건설자금 이자, 이네들에 대해서는 상단에 합계 등록을 누르셔가지고 이자 비용은 원래 송금으로, 즉 비용으로 잡았잖아, 처리했잖아, 회계 쪽에서. 그런데 쟤네들은요 송금 불산입 처리돼요. 그래서 이 지급이자 있죠, 이 315만 원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채권자가 불분명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은 채권자가 누군지 정확히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 세금 징수를 할 건데, 채권자 불분명하니까 우리 쪽에서 이자하고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잡아가지고 그거 세금 떼려야 되잖아요. 여기다 쓰시는 거거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해가지고 혹여라도 이 중에 315만 원 중에 200만 원이 만약에 원천 징수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315만 원 중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중에 혹여라도 이 중에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원천 징수를 했어요, 하나는 안 했어요,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했단 얘기는 세금을 뗐단 얘기죠. 네. 그랬을 때는 여기 소득 처분을 뭘로 간다? 기타 사회 유출. 예, 기타 사유 유출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안 했어, 이렇게 세금을 안 떼었어, 그럴 때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여로 소득 처분하셔서 대표 소득으로 잡아가지고 소득세 계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315만 원이에요. 지금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원천 징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여로, 만약에 금액 이 중에 얼마를 원천 징수했다라고 하면 걔는 기타 사유 유출, 나머지만 상여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네. 350만 원 중에 315만 원 중에 315만 원 중에 200만 원이 원천 징수됐다고 하면 네, 200만 원을 기타 사유 유출로 하고 나머지를 상여로 하는 거예요? 그쵸. 나머지 금액을요? 예, 여기서 두 번 써요, 두 번. 아, 네. 네.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이 건설 자금 이자도 우리는 이자 비용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특수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요거를 갖다가 돈을 대출을 해가지고 이자 준 것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야 돼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그것도 여기 건설 중인 이자니까요, 걔네들은 유보 발생으로 가는 거예요. 건물 이런 것들은 자산하고 관련되는 거는, 자산 부채 이런 것들 관련되는 건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시는 거고. 여기까지 끝났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난 거가, 자, 이 전체 이제 지급이자라고 해서 아까 그 두 가지 뺀 금액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3,390만 원 중에 이 금액 두 개 뺀 금액이 2,597만 원이어서 이게 상단 위쪽으로 올라가요, 지급이자가.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 지급이자 속에 또 혹여라도 업무하고 관련 없는 부동산을 구입했거나 업무하고 관련 없는 동산을 구입했거나 혹은 가지급을 했거나 등등으로 인해서 여기서 계산을 한 차례 또 해요. 정당한 이자 비용인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만큼이 여기 지금 송금 불산입이냐면요, 이만큼. 아까 2,597만 원 중에 요만큼은 업무하고 관련 없는 애들 구입하고 준 이자 비용이기 때문에 8453527이라고 써있는 금액 보이시죠? 네. 그 금액에 대해서 합계 등록에 오셔가지고 얘네들도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해서 여기 그냥 지급이자라고 쓰셔도 돼요. 지급이자 해서 8453527 8453527 해가지고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 처분을 지급이자 이것도 유보 발생이 되겠죠.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쭉쭉 넘겨볼게요. 아, 이미 지급을 했죠. 이미 지급을 했으니까 이건 기타 사유 유출이다.
이자가 나갔잖아요, 밖으로. 아,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은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은요, 보통 이 세 가지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항상 앞에서 했던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먼저 조정하시고, 두 번째 건설자금 이자 조정하시고, 세 번째 여기 업무하고 관련 없는 무관한 지급 이자 해서 세 가지가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이고, 채권자 불분명 이자는 원천 징수했냐 했으면 기타세 유출, 원천 징수 안 했다 그러면 상여, 건설자금 이자는 유보로 발생 처리하시고요. 송금불산입 요 부분은 이미 나갔기 때문에 기타사의 유출로 소득 처분하셔서 세 가지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금액이 맞겠죠? 잘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상여로 소득 처분할 금액이 얼마냐? 상여로 아까 금방 315만 원. 이게 상여였잖아요. 315만 원. 네. 그 다음에 세무조정 대상 중에서 유보 발생으로 소득 처분할 금액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유보 발생은 건설자금 이자니까 478만 원. 그 다음 기타 사유 유출로는 8453527. 오케이. 됐지요? 이렇게 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장은 센스니까 해주시고, 자, 기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이 기부금도 오셔서 자, 맨 아래쪽에 기부금 찍어주시겠고요. 자, 이때는 항상 기부금 명세서 하실 때는 물음표부터 눌러가지고 첫 번째 순서가 여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물음표부터. 그런 다음에 이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찍으셔서 사건이 불러와 주시고, 이때 여기 유형을 잘 보시고요. 여기 지금 이 내용들 참고해서 여기 법정, 지정 뭐 이런 거 보시고 정리하시는 건데, 국방헌금은 법정 기부금이니까 법정 찍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법인 지정으로 돼 있으면은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제품 컴퓨터 기부했다, 교회에다가 기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주자가 붙어 있는 애들은 1번 제품을 기부를 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기부를 했는데 원가와 시가가 있잖아요. 이때 네. 만약에 특수 관계인에게 기부를 했을 때는 원가와 시가 중에 맥시멈 큰 금액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을 때는 원가로 금액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원가로 이렇게 400만 원 잘 됐지요. 그래서 만약에 아, 네. 상황에 따라서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러면 원가 시가 중에서 큰 금액으로 바꿔야 돼서 500으로 고쳐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지금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정으로 여기 써주시면 되겠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또 주 2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동창회 기부금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요 법정이냐 지정이냐 이런 거 넣지는 않고 얘는 기타로 가요. 그래서 기타 50번으로 찍어주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기타. 그 다음에 특히 요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다 조심할 내용들이 잘 나왔는데, 불우이웃 돕기 중에 어음으로 기부한 부분은 이 기부금은 항상 현금 기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음 기부한 거는 이거는 다음에 현금이 나갔을 때 그때 기부금으로 인정을 받고요. 지금 얘는 기타로 가주셔야 돼요. 이번에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어음 기부였다 그러면 기타로 찍어주시는 겁니다. 법정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아, 여기 법정으로 써져 있는데 법정으로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쵸. 어음 기부였을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음 기부면 어음이 이제 만기가 2022년도가 됐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올해는 못 받고. 그렇게 해서 여기 기타 2건 나왔잖아요. 얘네들에 네. 대해서 먼저 합계 등록에 가서 조정을 해야 돼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여기서 작성하신 요 두 가지 금액에 대해서 1,3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기타로 되어 있는 금액 1,300, 기타로 되어 있는 1,300에 대해서 합계 등록에 오셔가지고 이 순서 틀리면 안 돼요, 기부금은. 그래서 여기다가 2건을 먼저 넣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는 동창회 기부금이었어요. 잠깐만요. 저기 숫자가 빠졌네. 아, 여기 있구나. 자, 그런 다음에 숫자가 빠져 있어가지고 학계 등록 쪽으로 오셔서 여기다가 동창회 기부금 금액은 500만 원이네. 500만 원. 얘네들은 대표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면 돼요. 동청은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자, 불우이웃 돕기 해가지고 여기도 얘네들도 오셔가지고, 이거는 지금은 한 해 이제 이따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잠깐만요. 불우이웃 돕기가 아닌데 잘못 썼네.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동창회 기부금으로 아까 잘 썼던 것 같은데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엔터 때려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해서 금액 800만 원 해서 여기 오셔갖고서는 얘네들은 유보 발생이 처리된다. 자, 이렇게 처리해서 요 두 금액이 입금 쪽으로 다 잡힌 금액 있죠. 이게 수정된 금액, 요 금액 하고요. 송금산입 금액이 자 저장하고 나오셔가지고 복귀 일단 해주시고요. 이쪽으로 나가 봅시다. 자, 여기 계산된 금액 나가서 그 다음에 가는 코스가 여기 불러오기를 찍으셔야 돼요. 새로 불러오기를. 그래야 방금 우리가 작성했던 거 있지요. 그 네. 부분이 반영되는 거예요. 여기서 합계 등록에서 두 가지 조정했던 내용이 여기 소득금액 쪽에 반영이 돼야 이 중에서 50% 금액 그래서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하는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꼭 가서 새로 불러오기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순서를 잘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여기 물음표 눌러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불러오기 찍었고 그 다음에 여기 각각 처리할 거 요거 단추 눌러주셨고 되고 안 되고 눌러주신 다음에 안 되는 애들 기타로 쓰여진 애들만 합계 등록에서 조정 한번 하시고 그럼 이 밑에 금액이 바뀌잖아요. 입금 금액이 그리고 송금 금액 이런 부분들이 잘 저장하고 나오셔서 요 자리 불러오기 찍어주셔가지고 새로 불러오시면 이 금액이 바뀌는데 이 금액은 여기 소득금액 계산 요쪽에 들어와서 보시면요.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계산됐는지 자,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계산됐는지 이렇게 계산된 것을 방금 입금 금액 바뀌었잖아요. 두 개 추가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더할 거 더해주고 뺄 거 빼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네. 이거 학계 등록에다가 이거 조정하잖아요. 네. 동창회 기부금이랑 불우이웃 돕기는 입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걔네들은 송금 불산입. 아, 송금 네, 불산이에요? 송금 불산입이 곧 입금 산입이랑 같은 말이에요. 아, 왜냐면 기부금이니까 송금으로 잡았었을 거 아니에요. 비용으로.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인정 이번에 못 받았으니까 결국 송금 불산입이 된 거지. 아, 네네. 그러니까 이쪽 금액에 입금 쪽에 입금 쪽에 결국 똑같은 말이니까 여기가 숫자가 늘어나. 아, 그러면 늘어난 걸 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새로 불러오기 하면은 그게 반영이 되는 거고 이거 안 누르면 여기 가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새로 불러오기를 해야 돼. 네. 예, 그렇게 해서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면 요 금액 계산된 거 가지고 이렇게 한도 계산을 지가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1번에 자 곱하기 50% 해서 이만큼이 법정기부금 한도에 이만큼 범위 내에서 자 법정기부금 할 수 있는데 우리 1,000만 원밖에 법정기부금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1,000만 원 이번에 예, 법정기부금 다 써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00만 원 빼요. 여기서 또 1,000만 원을 빼서 그 다음 단계 또 계산하러 가야 되니까 2억 5,300에서 1,000만 원 빼니까 2억 4,300이잖아요.
그런 네. 다음에 이 금액에서 또 30%를 해서 30%짜리 한도가 이건데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여기 위에. 네네. 예,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또 여기 계산됐던 금액 여기 보시면 8번에서 해당되는 금액이 있었으면 여기 30%짜리 해당되는 금액이 있으면 빼가지고 갈 건데 하나도 없다 보니 이 금액의 10%가 이제 지정기부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10%가 이만큼이야. 2,400. 이해되셨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지정기부금이 3,400만 원이나 지정기부금으로 했죠. 네. 그래가지고 한도를 초과했죠. 지금 네. 3,4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금액이냐면 여기 지정기부금으로 아. 해갖고 여기 두 개, 얘네들 두 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400이다 보니 지금 한도가 2,400인데 3,400이다 보니 이만큼이 한도 초과가 뜬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자, 저장해 주시고, 혹여라도 중간에 여기 지금 보면 2월 된 거 있어요. 지난번 작년에 기부금 인정 못 받고 올해로 넘어온 애들, 아까 어음 같은 애들 막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네. 애들은 여기다 또 써줘야 돼요. 음. 그래서 여기다가 기부금은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제 못 받아서 한도 초과돼가지고 이런 애들은 다음 연도 가면 또 공제 받거든요. 근데 지금 네. 그런 멘트가 없어.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나 이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와가지고 저, 오셔가지고 잠깐만요. 여기 뭐냐? 기부금 명세서 불러오기 했고 자 없고 차감 소득 내역을 요거를 이렇게 알려줘 버렸네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입금이 이만큼 송금이 이만큼 이거는 기부금 세무 조정 반영하기 전이니까 우리가 금방 여기 있던 거 아까 금방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눌렀을 때 77 이렇게 나온 거는 누구누구하고 하냐면 1300을 더해진 금액이에요. 잠깐만요. 6400 2 하나하나 438 거기다 1300을 더하시면은 77 맞네. 딱 정확히 맞네. 예? 이게 지금 이 자료를 줬어. 이 금액에 1300 그거 반영되면 77 211 438이 맞아요. 잘 네. 맞았네. 앞에 우리 다 맞췄기 때문에 당연히 맞겠지. 자, 이렇게 하고 와서 여기까지 딱 하시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데 우리는 자 저장하고요. 나와서 나중에 법인조정 2 있죠. 그 중에 네.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여기 두 번째 거 들어가서 자, 불러오기를 찍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찍어주시면은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 있죠. 이거 아, 네네. 그 금액 여기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아. 예, 이렇게 찍혔다가 이게 이제 다음 연도 넘어가면 지난번에 공지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이제 한도 초과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송금 산입 쪽으로 얘가 이제 들어오겠지. 이번에는 못 받았지만. 예, 이게 여기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조건이 아까 뭐였어요? 여기 기부금 쪽에 오셔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야 돼. 해서 여기 지금 뭐 작년 거면 여기다가 2020년도 거 기부금 종류 그때 얼마 송금 불산입 됐는데 그 중에 이번에 공제 요번에 얼마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년도 여기다가 이제 얼마 받겠다고 쓰겠죠? 그런 기출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더 풀어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저장까지 했고 여기까지 들어오실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일부러 들어갔고요.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 가기 전에 여기서 또 물어보는 질문이 있으니까 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기부금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 원리를 아시면 자, 들어와서 기부금 자, 이게 법정 얘네들 문제 안 돼. 여기도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여기서 아까 금방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는 이 현물 기부했을 때 요 장부가액으로 하시면 되고 특수관계인이었을 때는 원가와 시가 중에서 맥시멈 금액으로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동창회 기부금 같은 경우는 인정을 못 해줘요. 기부금으로. 그럴 때는 기타로 처리하시고 소득 처분은 상여로 가야 되겠죠. 대표이사 거니까요.
그리고 어음일 때는 실제로 결제된 날을 여기 계속 시기로 잡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는 어음 기부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 받아. 그래서 기타로 처리가 된 거고요. 해서 두 가지 기타로 처리됐던 어음 기부도 이렇게 유보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기부금 우리 조정 명세서 아까 여기 오셔서 새로 불러오기 한번 찍어주시면 이 금액이 반영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77. 그런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여기는 지가 알아서 위에서 넣었던 거 가지고 1,000만 원, 3,400만 원 해서 결국 한도 초과 금액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이거는 저장만 하고 가서 불러오기 찍으면 다 들어가는 것인지라 우리가 할 게 없었고, 문제 1번에서 소득금의 개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기부금 조정명세서 소득금의 개가 얼마냐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소득금의 여기 개가 1번, 예, 그쵸 여기 1번을. 예, 그쵸 여기서 딱 찾으면 되겠죠. 자 여기 들어가서 여기 찾아도 되고, 아, 그 다음에는 조정. 자, 송금 불산입 대상 금액은 반영할 송금 불산입 대상 금액은 아까 이거였죠. 우리 합계 등록에서 1,000만 원 하고 여기 1,300이죠. 두 개 합쳐가지고 1,300 이해되시죠?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는 아까 한도 초과 했었잖아요. 여기 요거까지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되겠습니다. 공제감면 세액 계산서 나왔고요. 벤처기업 확인서.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으면은 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 지금 당사는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받고 싶었어요. 이 내용이라고 돼 있어서 자, 우리가 첫 번째 해주셔야 될 것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요 법인조정 2에 오셔서 요 두 번째 거 눌러가지고 이거부터 한번 불러오기를 꼭 찍어야 돼요. 이거 새로 불러오기를 꼭 찍어서 이 내용들 쉽게 말하자면 이 산출세 계산이 되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먼저 불러오시기 해야 되고, 혹시라도 금액이 안 맞아버리면 앞에서 뭐라도 하나 틀리면 뒤에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걸 보여주면 이걸 우리가 앞에서는 틀렸어도 여기서 이거 보고 맞추면 돼 일단. 네, 그럼 이 금액이 딱 맞게 나올 거니까 이번 문제는 맞출 수 있죠. 네. 예, 자 이렇게 지금 해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불러와서 로드 시켜놓고 저장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세액은 요 부분 여기서 처리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와야 돼요. 여기로. 자, 여기로 와서 2번부터 시작하면 돼요. 2번 이렇게 친절하게 2번 이렇게 서식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2번을 찾아가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3번, 뭐 1번 이렇게 알려주면 들어가서 이 중에서 두 번 톡톡 찍으셔가지고 찾아야 돼. 여기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 찾기도 쉽게 맨 처음 거 나왔네. 창업하고 관련되는 거는 두 개잖아요. 창업벤처 중소기업 감면 이렇게 돼 있고요. 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 제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름 잘 찾아서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 이름이. 네. 예, 해서 두 번째 거 찍고 두 번 톡톡 찍어주시면은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는데 이때 새로 불러오기를 찍어야 우리가 앞에서 이미 아까 법인 조정 하는 여기 들어갔다 오셨죠. 법인세 과세표준. 네. 여기 들어갔다 와야 얘네들이 읽혀요. 아, 여기 안 가면은 거기 안 갔다 오면 이게 안 읽혀요. 그래서 갔다 오라 소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자료 있죠. 이거 보고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감면 소득이 190762 더하기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감면율을 지금 50% 감면 받는다고 돼 있죠. 그래서 네. 톡톡 오셔서 50%를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50짜리를.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다 계산을 해요. 산출세 감면소득 과표 해서 확인을 찍어주시면은 우리가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딱 이렇게 세액이 뜬다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가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금방 과표를 보셔서 알지만 세금 아까 2,300 얼마였었거든요. 저장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고 나왔어. 나와서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안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지금 이만큼을 내야 되거든, 세금으로. 근데 1,000만 원 넘는 돈을 우리가 지금 세액,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왜냐면 최저한세 적용 제외되는 애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재해손실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외국 납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연구하고 관련되는 거 이 세 가지만 재해, 외국 납부, 연구하고 관련되는 것만 최저한세 적용 없이 그냥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17번 항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00만 원 만약에 예를 들어 받아버리면 1,300만 원밖에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네. 최저한으로 중소기업은 7% 내야 해서 바로 이쪽에 이제 가보는 거예요. 최저한세. 그래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 들어와서 이 자료를 불러오기를 딱 찍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기를 딱 찍어주시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맨 밑에 가서 보니까 산출세액이 이만큼인데 최저한 7% 계산해보면 1,500은 내야 돼. 근데 우리가 1,00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니 결국 납부해야 될 세금이 1,300이잖아요. 그러면 1,500은 네. 내야 되는데 1,300이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은 조정감이 떠요. 184만 6,179원은 안 해준다고. 1,000만 원 중에 이만큼은 안 해준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요 조정감 부분 있죠? 18 한쪽에다 메모해 볼게요. 8, 46, 176만큼은 안 해줘. 이만큼 조정감 떴어요. 조정. 그리고 되는 만큼은 이만큼 8541, 137만큼은 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간다고 해서 여기 와서 이거 뭐 새로 불러오기 찍으면 여기가 금방 이 숫자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8541, 137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항상 모든 세액공제는 여기 서식을 보시면요. 자, 요. 지금 보니까 2번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의 세액을 반영하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2번 들어가게요. 2번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금방 최저한세 적용 감면 배제 금액이 1846, 176은 안 해준다고 돼 있죠. 네. 여기 이만큼 빼야 되죠. 그래서 네. 결국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요거죠. 네. 이렇게 지금 꼭 해서 저장해 주시고요. 이게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산출된 것을 최종 마무리 포인트로 꼭 여기 가야 돼. 맨 마지막 여기를 거쳐 와야 다 집계가 되는 거라 여기를 찍고 여기 찍어서요. 불러오기를 찍어주시면은 불러오기 찍어서 아래쪽을 쭉 가보시면은 이렇게 잘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와서 법인조정 2에 와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기 불러오기를 딱 찍으면 이제 여기가 반영이 돼요. 이렇게. 이해됐을까요? 네네. 네, 1,000 얼마에서 850 얼마로 바뀌고요. 이만큼 자, 이렇게 지금 세금이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긴 했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게 있죠. 자, 첫 번째.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 3번 대상세액이 얼마냐. 우리가 이제 나와가지고 가서 앞에 여기 2번 서식 가셔갖고 오시면 감면 대상 세액은 3번을 물어봤으니까 이 금액을 쓰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115 자,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얼마냐 왔으니까요. 여기 와서 네, 이렇게 해서 115번 금액은 이거죠. 23909-441 됐죠? 네. 마지막으로 이 121번 최저한세 적용되는 공제감면 세액은 얼마냐 요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마무리 하시면 35점. 이거 다 맞을 수 있어요. 이 법인 조정 쪽. 오히려 앞쪽 있죠, 앞쪽. 앞쪽에서 실수가 많고 틀리기를 하지. 이 법인 조정 쪽은 왜냐면 그러니까 대충 할 수는 없어. 알든지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점수가 공부를 하면 잘 나와요. 아, 네,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은 같이 했던 내용들로 다 나왔기 때문에 법인 조정은 잘했다고 하시고요. 오히려 앞에 부분에서 좀 어려웠다고 하시거든요. 자, 오늘은 그리고 여기까지 학교 등록하는 게 좀